네, 최준선 교수님의 발제문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최 교수님이 다룬 주제 중에서 상법 시행령에 대해서만 제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상법 시행령, 그것은 주로 사회이사의 선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 교수님 발표하신 것과 같이 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회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할 경우에 자동 결격 사유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거는 상법 제34조 5항 제7호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회이사는 해당 회사 6년, 계열회사 합산 9년을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요. 주주총회 소집 시에 사회이사의 세부 경력사항을 기재, 또 직무수행계획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 사회이사와 관련된 이 상법 개정령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 내용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저해를 합니다. 법인인 회사의 기본권이 헌법으로 보호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한 이 시행령 개정 내용들은 회사의 경영자들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할 여지가 큽니다. 물론 국가가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법령이라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런 취지로 채택한 것이 삼권 분립입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된 법률 안에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정하고 또 그렇게 그 안에서 행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을 집행하는 의무를 가진 게 행정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가 상법 시행령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은 삼권 분립의 취지를 심각하게 파괴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절차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내용적으로도 이 상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한 사람들은 이 이사나 또 사회이사의 기능, 의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회이사가 시민단체나 정부 이런 곳을 대신해서 회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사는 사적인 단체이며 반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타인의 감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후에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을 의무는 있지만 사전적으로 감시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회사는 이익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 이사는 그 회사의 일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회이사도 이사인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에 봉사해야 합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투자자의 이윤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회사도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회사는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설립된 존재입니다. 회사의 이사도 그 일부인 사회이사도 모두 회사의 이익에 기여해야 합니다. 자, 사회이사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사회이사가 회사의 경영 성과를 오히려 낮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조 이분은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닌 김상조입니다만은 이분과 이재경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2010년에 한국회계정보학회에서 발표한 사회이사 제도가 경영 성과와 이익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사회이사의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경영 성과가 낮다. 즉 장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사회이사가 많을수록. 이것은 사회이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전경련도 2016년에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은 사회이사 제도와 기업 경영 성과 분석이라고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서 사회이사 비율이 높은 회사는 기업 경영 성과, 즉 총자산 이익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결과를 회계 분석을 통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들을 본다면 무엇 때문에 정부와 시민단체가 이 사회이사 제도, 사회이사의 비율을 높이고 그들의 소위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한정한다 또는 9년으로 한정한다. 이것은 재벌 총수 또는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즉 재벌 총수의 사람들을 빼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네.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만약 이 지배주주 재벌 총수들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를 두는 것, 그런 목적이라면 이미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주 대표 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불법 행위라면 얼마든지 경찰과 검찰이 그들을 수사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그런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사건 수사와 재판이. 우리나라는 오히려 과잉 범죄화라고 불릴 정도로 기업의 경영자들을 지나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많은 이 법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경영자들 또 재벌 총수들의 불법 행위를 속아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사회이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번에 이런 시행령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최준성 교수님이 이미 발표하셨지만 700명이 넘는 사회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새로 사회이사로 선임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럼 삼성그룹에서 지금 이 경영 뭐죠? 삼성그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새로 들어가는 그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시민단체 운동을 하던 사람들, 또 정부의 알게 모르게 대리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뭐 얌전하고 착한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기업들인데 그들이 그래서 야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혁신을 해야 되고, 좋은 물건을 싼 원가에 만들어내서 많이 잘 팔아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사기업들인데 그들이 공기업처럼 변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회사의 존재 이유는 이윤 추구입니다. 좋은 상품을 저가로 만들어내서 잘 팔아서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전 세계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할 일은 그런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탄압을 하면서
착하고 얌전한 기업만 길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상법 시행령을 스스로 폐기하기를 바라고, 또 국회가 나서서 이 상법 시행령이 불법적인 시행령이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상법을 개정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